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김가영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마음의 병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는 편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또 젊을수록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자, 교수님,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쉬쉬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최근에는 좀 인식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점들도 많고 한데 현실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네. 맞아서요. 또 아이들한테 무슨 뭐 정신질환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소아 우울증의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이 성인에 이르기 전까지 한 5명 중에 1명은 우울 사파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엄청 높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성인들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8년하고 2022년을 비교했을 때 한 6에서 11세 사이 아동에서는 한 92% 정도 증가했고요. 12세에서 17세 사이는 한 57%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네네네.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92%니까 뭐 네. 네, 100%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인식해서 뭐 발견이 잘 된다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전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유전적인 요인 한 40% 정도 작용하고 환경적인 요인 한 60% 정도 작용하는데요.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이제 학업 스트레스, 가족관계 갈등, 또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 요인이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학업 부담이나 스트레스에 어린 연령부터 많이 노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6, 7살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걸 알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인지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울하다고 이렇게 잘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이나 예민한 기분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 짜증이나 예민한 기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인과 비슷하게 식욕 저하나 불면 같은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외에도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나 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저도 사춘기를 굉장히 또 심하게 그러셨어요? 알았었거든요. 이것저것 뭐 하고 네. 싶은 것도 많았었고, 네.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부모님과 많이 이제 다투기도 했고, 네. 근데 이 사춘기와 우울증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춘기 때 우울한 적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느낄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사춘기인지 우울증인지 그때는 이렇게 구별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예, 맞아요. 예. 사춘기 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울을 포함한 감정 변화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기분과 불안 클리닉에서는 최대한 구조적이고 면접 도구를 사용을 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만약에 발견이 되더라도 인정을 하기 어려운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 그냥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진단 방법이 있어야 또 부모의 동의하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네, 진단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단은 DSM-5라는 진단 기준을 따르는데요. 그래도 진단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과정이 있어야지만 부모나 이제 아이도 자신이 우울증이 있다 없다를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는 우선 우울 증상에 대해서 CDR-SR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울증의 중등도를 판별을 해서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아니면 뭐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K-SAS라는 진단 도구가 있어요. 진단 도구에 따라서 우울증의 진단이 맞는지 진단을 내리게 되고 소아청소년에서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ADHD나 불안장애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K-SAS로 우울증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려서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와 또 검사 도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와 이제 아이들이 이런 체계적인 진단 과정을 거치면 진단이나 증상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죠. 자, 소아 우울증 말만 들어도 참 걱정이 되는 질병입니다. 만약 소아 우울증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울증이나 뭐 기분 장애가 기본적으로 사파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환이 이제 재발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소아 우울증의 경우는 이제 성인기에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재발과 이어질 수 있군요. 소아 청소년기에 잘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자, 오늘은 이렇게 소아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세세히 잘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아 우울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까영!